네. 자, 3월, 6월, 9월은 이제 중요한 입시 전략에서의 분수령입니다. 첫 번째 3월 때는 이제 1학기 내신 과연 챙길 것인가 말 것인가, 한마디로 학종이나 학생부 교과를 쓰는 친구들한테 중요한 것이 3월이고요. 그 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시 전형을 쓰든, 이 학생이 논술을 쓰든 아니면 학생부 종합을 쓰든 학생부 교과를 쓰든 수시 지원 전략 가수립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6월 모의평가랑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들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9월까지 학습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부터 9월까지 여름방학 3주 포함해가지고 쭉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9월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구평 결과에 따른 수시 지원 전략을 실제로 수립하게 됩니다. 9월 평가가 끝나면 그 다음에 한 일주일, 2주일 내로 바로 수시 지원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입니다. 자, 일단 전년도 6월 모의평가랑 이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69, 69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그 작년도 비중으로만 보자면 작년도 6월 모의평가의 N수생 비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근데 그 숫자로만 보면 올해 N수생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N수생들이 작년에 일반적인 N수생들이 아니란 말이죠. 이번에 의대 증원 이슈가 제일 큰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킬러 출제 기조가 계속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의대 증원 이슈랑 맞물려가지고 역대 최대 규모 N수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작년에 비해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 기준으로 스카이 자연계 신입생들 중에서 68.1%나 되는 숫자가 실제로 의대에 실지원해 볼 수 있는 권으로 예측이 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28.6%인데 이거는 이제 2배 이상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스카이 졸업생이나 아니면 스카이 현재 재학생 등의 이제 고학력 졸업생들, 고학력 N수생들이 대거 유입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딴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일을 하다가 연구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번에 의대를 가겠다고 수능을 다시 보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탐 선택 유불리가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해소가 됨에 따라 가지고 사탐 과탐 선택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약소하게, 미세하게 이제 과탐이 조금 더 높은 현상을 보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흔히 말하는 요즘 속된 말로 이제 사탐런이라고 하죠. 이 유불리가 해소됨에 따라서 이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사탐을 선택하는 학생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유평 결과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어, 영어, 수학 공통 과목에서 불수능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올해 정시 성패는 탐구에서 갈리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 국어도 해라, 영어도 해라, 수학도 해라, 탐구도 해라 다 하란 말이죠. 그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입시 전략에 대한 건데요. 올해처럼 조금 입시가 불안할 때는 외길 정시 파이터,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정시로만 가겠다 하는 학생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국어, 영어, 그리고 수학 공통 과목에서 불수능을 대비해야 합니다. 일단 평가원이 수능을 낼 때 고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언제나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적절한 변별력 확보입니다. 그 다음에 모두에게 공평한 수능입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최상위권 N수생들이 아무리 들어온들 이들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수능은 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형 수능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 평가원의 기조였는데요. 선택 과목 유불리가 최소화됩니다. 한마디로 이번 수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요행이 없는 수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랑 과탐, 사탐에서 각각 이제 고학력 자연계 N수생들한테 유리하고 불리한 과목들을 분류를 해뒀고요. 이거에 따른 난이도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대부분의 의치한약수, 이번에 고학력 N수생들이 노리는 의치한약수 같은 경우에는 미적 기하 과탐이 필수인 것을 유념을 해주시고 들으셔야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국어 같은 경우에 사실상 고학력 N수생이 들어온다 한들 사실상 이 N수생들은
수능을 조금 떠난 지 조금 된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국어에서 딱히 고학력 N수생들에게 유리한 점은 없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 국어를 잘했다. 그러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국어 같은 경우에 유형에 대한 친밀도가 생각보다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어에서 고학력 N수생들이 유리한 점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학력 N수생들이 유리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난이도가 상향 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화작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있는데요. 화작뿐만 아니라 언매에서 매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매에서 매체, 그리고 화작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 상향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한다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이죠. 수학에서 미적이랑 기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학에서 공대를 다니다 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N수생들이 유리한 과목들은 이거는 난이도를 상대적으로 낮춰줘야, 그래야만 우리 지금 현역생들이 깔려 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 수1, 수2,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미적이랑 기하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갔을 때 유용하게 쓰이지만 그 기초가 되는 로그 함수나 지수함수, 수열 이런 부분에서 고난이도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대학생들한테 절대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이 조금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적과 기하는 조금 난이도가 낮아지겠고요. 그 다음에 확통 같은 경우에 소폭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100% 올라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역시도 그거랑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스킬과 유형 친밀도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수능 공부를 손에 넣은 지 조금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다시 준비한다고 했을 때 딱히 유리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탐 같은 경우에, 자, 오늘 오전에도 컨설팅을 하나 했어요. 그 학생이 이제 물리를 선택한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사탐으로 바꿀까 물리로 바꿀까 물리를 그냥 유지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학생의 이제 6월 모의평가 물리 점수는 25점이었습니다. 자, 이 학생이 과연 광운대 공대 기계공학과 학생이랑 물리를 붙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학생은 이제 한양대 정도를 노리는 학생입니다. 본인의 그 희망사항으로는요. 근데 이 학생이랑 광운대 공대 기계공학과 학생이랑 물리에 대해 가지고 서로 실력을 겨뤄본다고 했을 때 이 학생이 유리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과탐 역시도 어느 정도 난이도가 하락할 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학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셨을 때 3월이랑 6월이랑 비교를 하셨을 때 확연하게 6월 모의평가가 더 어렵게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6월 모의평가 확정 등급 컷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여기 전체라고 했지만 이거는 사실 미적분입니다. 근데 미적분이든 확통이든 기하든 실제로 등급 컷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N수생들이 들어왔어요. 이 학생들은 공부를 잘합니다. 이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왔지만 확연하게 어렵게 나왔지만 등급 컷이 유지가 된다는 말은 이 빈 부분들을 그 N수생들이 채워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N수생들 같은 경우에 아무리 수학이 조금 어렵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것을 커버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을 때 3월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 난이도가 공통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최상위권 난이도가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6월이 됐을 때 공통에서 최상위권 난이도가 5개 그리고 전체에서 미적분입니다. 전체에서 최상위권 난이도가 5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미적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소폭 하락했다는 것을 보여드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올해 정시의 성패는 탐구 과목에서 갈릴 예정입니다. 자, 수능 응시 과목에 대한 지원 자격이 크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계열 학생들도 일부 가산점을 잃긴 하겠지만 사회탐구 과목을 응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의치한약수 학생들은 논외인 게요. 의치한약수를 지망한 학생들은 미적, 기하,
미적 또는 기하 그리고 과탐의 필수 응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의치학습을 노린다 무조건 울며 겨자 먹기로든 아니면 원해서든 미적분이나 기하 그리고 과탐을 필수로 응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탐구 과목의 정시 반영 점수는 대부분이 변환 점수나 백분위입니다. 서울대가 표준 점수를 쓰는데요. 그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변환 점수랑 백분위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함정이 있습니다. 이 변환 점수가 무엇의 변환 점수냐? 백분위 변환 점수입니다. 한마디로 백분위가 떨어진다면 그런 경우가 많죠. 탐구가 너무 쉽게 나왔을 경우에 분명히 나는 5점을 틀렸는데 3등급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상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 만일 이게 물수능이다 3등급이 떠도 그래도 스카이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도 수능 국어에서 너무 국어가 쉽게 나와서 94점이 3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94.3등급 맞아도 다른 과목 잘 보면 충분히 스카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꾸로 된단 말이죠. 탐구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 점수랑 표준 점수를 이용하고 여기에서 백분위 점수랑 변환 점수를 이용하고 변환 점수가 사실상은 백분위 점수이기 때문에 백분위를 잘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내 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영 점수가 확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바로 많은 이과 학생들이 올해 사탐런을 선택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주요 대학들 중에서 과탐을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다수입니다. 지금 보셨을 때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대학들,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고대, 홍익대, 숙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과탐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나머지 대학들 같은 경우에 사탐을 이수해도 그래도 이과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기계공학과 얘기를 드렸는데 생윤, 윤사를 해도 이 친구 물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기계공학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엔 안 됐습니다. 물론 가산점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연대 같은 경우에는 과탐이 변환 표준 점수가 3% 가산이 된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 고려해서 과탐 변환 표준 점수를 가산한다. 나머지들도 다 가산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모르시는 거. 이 가산점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 연대의 작년 기준으로 연대의 탐구 변환 점수입니다. 지금 보셨을 때 물리 1의 2등급 컷이 백분위가 88이었어요. 백분위가 88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셨을 때 변환 점수가 63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산점이 3%가 들어가요. 그러면 64.89점이 되고요. 이거는 뭐에 해당하냐면 대략적으로 이제 93에서 백분위 92에서 93 정도 점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탐에서 백분위가 92에서 93 정도 맞으면 이거는 물리에서 백분위가 88점 맞는 거랑 이거랑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탐으로 환산하면 사회문화 2등급 중반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수능의 사회문화 등급 컷이 이제 만일 원점수가 43에서 44점이었을 때 이거는 물리에서 42점을 맞은 거랑 거의 유사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과목마다 편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지리 같은 경우에는 툭하면 이제 1등급 컷이 50이 나와요. 그리고 1등급 컷이 50이 나오는데 근데 또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사탐런을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로스는 한 0.5에서 1등급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만일 내가 과탐을 아무리 해도 5등급 이상 못 올라간다. 내가 봤을 때 과탐 물리에서 나의 최종 스코어는 5등급일 것 같다. 할 때 그때 만일 사회문화를 선택해서 3등급만 맞을 수 있어도 물리 5등급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 아무리 해도 5등급 이상 안 올라간다 하는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탐 성적이 잘 안 나온다면 이번 6월 모의평가가 사탐 전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보통 사탐이 쉽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합니다. 물론 과탐보다 사탐이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고 외울 것들 외우면 비교적 성적을 따기가 쉬운 과목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탐런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이미 사탐런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사탐으로 들어왔어요. 이 사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보통 2등급에서 5등급대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5등급대 밑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탐으로 바꿨을 때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탐에서 생각보다 상위권 누적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어느 정도 잘하는 이과생들이랑 원래 잘했던 문과생들이랑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탐에서도 두껍게 위에 층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탐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과탐보다 높은 사탐 점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 이 점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생윤이 되게 쉽다고들 하는데, 근데 내가 정말 이과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윤 정말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 본인의 적성을 고려해가지고 신중하게 탐구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번처럼 정시가 조금 불안할 때, 특히 이제 탐구 과목에서 불안해버리면 이건 전반적인 입시가 다 불안해지는 꼴이 나옵니다. 이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저 어차피 정시만 할 거예요 하면 저는 그랬어요. 그래, 정시 열심히 해보자.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외길 정시 파이터들은 조금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론 조금 외길 정시 파이터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회는 있어요. 극상위권 수험생들 중에 일부는 정시 미지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친구 카이스트 석사, 그 친구가 이번에 의창학수를 떨어졌다고 해서 서울대를 갈까요? 서울대 학사 절대로 안 갑니다. 그냥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요. 그 친구는 휴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그리고 스카이 재학생들,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의창학수 떨어지면 또다시 자기네 학교에 다시 지원을 할까요? 지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 대학에서부터 상위권 대학, 여기에서부터 펑크가 시작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이 펑크가 어디에 나느냐는 이거는 미지수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탐구 과목에서 100분위 1을 확보를 못했을 때 지원 가능한 대학군이 쭉 내려가게 됩니다. 특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수학이 국영수 탐 이렇게 반영을 한다고 했을 때 국어가 20% 반영을 하고요. 영어가 10%. 그 다음에 수학 과탐이 이게 35, 35 이렇게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가져가긴 하는데요.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랑 과탐이 비등비등한 퍼센티지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탐구 과목에서 100분위 1 확보를 못했다, 이거는 수학을 그만큼이나 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탐구 과목에서 정말로 점수를 잘 따줘야 되는데, 근데 올해 탐구 과목에서의 불안정성이 너무 높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시의 100분위 불안정성, 국영수는 사실 표준 점수입니다. 국어랑 수학은 표준 점수입니다. 근데 그 탐구에서 100분위 불안정성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올해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는 정시만 나는 파보겠다 하는 학생들 응원했어요. 근데 올해는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수시 6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특히 막 3등급 정도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저는 이 정도 라인 이상 안 갈 거면 전 생 재수할 거예요 하는 학생들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학종으로 넣어서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 그리고 학종으로 넣었을 때 그 라인이랑 본인이 생각을 하는 그 정시 라인이랑 그렇게 괴리가 크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비록 학종이 조금 더 낮은 라인을 형성을 한다고 해도 한번 넣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시에 대한 불안정성이 큰 경우에는 최저 등급만 맞춰도 실질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2012년, 2014년 이때는, 물론 2013년은 다소 영어가 살짝 물수능이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요. 2011년부터 2014년 간에 있는 그 수능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최저 등급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상위권 대학들, 예를 들면 성대 글로벌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넣어서 최저 등급을 맞춘다 그러면 한 5분의 1 확률로 붙는다 하는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이 올해 다시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평 등급을 분석을 해서 학종 지원 전략, 학종을 지금 생각을 하다가 잠시 멈추신 경우에도 이건 해당합니다. 학종 지원 전략이랑 논술 대비 대책 둘 다 수립을 해주셔야 합니다. 학종만 하시거나 논술만 하시거나 하시더라도 그 수시 6장에 대한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거는 논술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최저 등급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그게 정말로 유리한 전형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생기부 마무리에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다만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시를 열심히 준비한다? 그러면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납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 논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 정시에서 불안정성이 큰 경우에는 최저를 맞춘다면 실질 경쟁률이 유의미하게 떨어집니다. 의치한약수를 준비한 학생들, 이 친구들 논술에는 관심이 없어요. 의치한약수 논술이 아니면요. 근데 위에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그 파일을 걔네들 정시만 보는 애들이 다 가져가 버리면 그러면 논술은 상대적으로 최저 맞추는 논술 같은 경우에는 텅 비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능에 대한 최저 등급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안정적으로 2등급 이상 받을 수 있는 과목 플러스 잘하는 과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정적으로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것이 되게 애매한 워딩입니다. 왜냐하면 상대평가고요, 대부분의 과목이. 그리고 누군가 N수생들이 들어오면 상대평가에서 우리는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밀릴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평가인 영어가 올해도 역시 최저 안정 과목 설정에서 되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의외로 논술을 주전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 이 합 몇만 맞추면 이렇게 갈 거다라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저만 맞추면 실질 경쟁률이 유의미하게 하락하기 때문에 나 최저 맞추고 논술 열심히 해서 갈 거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1합을 맞추는 것이 아니잖아요. 2합, 3합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입시에서 최저 2합 몇, 2합 5, 2합 6 이렇게 맞추려면 최소 3개 과목을 대비해야 한다는 점 이거 알아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에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최저 대책 마련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를 쌓고 제일 중요한 거 적성 판단입니다. 인문 논술은 학교면 학교대로 학교마다 유형이 너무나 다르고요. 원하는 답의 수준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 논술을 준비를 하시는 경우에는 일단 내가 어느 학교에 유리한지를 먼저 알아놔야 지금 6월 모의평가 본 결과를 토대로 간을 잡고요. 그 다음에 9월 모의평가 때 성적을 가지고 실제로 플랜 A, B, C로 해가지고 최저를 맞춰가지고 어디를 넣을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 논술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최저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논술 범위를 학습해야 됩니다.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논술 범위라는 것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논술 범위를 학습을 하지 않아도 이해만 잘 되면, 독해력이 좋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 건국대 이상은 확통, 미적, 기하가 다 출제가 됩니다. 중앙대는 미적이랑 기하밖에 출제가 안 되긴 하는데요. 근데 중앙대 논술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 확통, 미적, 기하를 다 어느 정도 학습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내가 수학에 좀 자신이 있다. 그러면 파이널 때 확통이랑 기하를 하려고 해요. 그거는 힘듭니다. 아무리 내가 수학을 잘해도 확통이랑 기하의 그 범위들을 파이널 그 1, 2주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다 흡수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만일 논술 준비하신다면 논술 출제 범위를 일단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9평 이후에 등급 따라서 논술 지원을 하시는 것이 전략이 됩니다.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3학년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가 생기부 보완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3학년 때 내신을 중간고사 때 잘 안 챙겼다. 기말고사 때라도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지금까지 생기부를 잘 안 챙겼다? 지금부터라도 챙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제일 많이 수행평가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세특을 채울 수 있는
활동들이 제일 많이 나올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중순까지, 이거는 고3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언터처블이에요. 학교에서 8월 중순까지는 웬만하면 받아줍니다. 그때까지 선생님 바짓가랑이 붙잡고라도 어느 정도 넣어주고요. 챙겨주고 그 다음에 열심히 수능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아무렇게나 챙기면 안 되고 1, 2학년 생기부를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철저하게 빌드업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올해 되게 큰 이점이 됩니다. 학종에 최저만 맞추면 학종에 최저를 도입하는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양대도 학종에 최저를 도입하고요. 시립대도 도입하고요. 물론 모든 전형에 다 도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최저를 도입하는 대학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등급을 고려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쓴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처럼 조금 불확실성이 큰 수능에서 최저만 맞췄을 때 정시에서는 요행을 못 노려도 수시에서는 어느 정도는 요행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정시 플러스 학종이면 문제가 내신이랑 생기부랑 수능에 대한 학습량을 좀 철저하게 배분을 해주시는 것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이번 총평이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탐구 과목 끝난 다음에 Q&A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고요. 다음은 이제 국어 총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